안녕하십니까.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QL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QL의 개념 및 명령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SQL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structured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기 위한 언어다라고 되어 있고요. structured라고 되어 있는 건 뭐예요? 그죠? 구조화된 이란 뜻이죠. 그래서 구조화된 질의 언어 이걸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배우는 건 관계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ANSI와 ISO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표준 언어로 채택한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ANSI라고 하는 건 미국 표준이고요. 그다음 ISO라고 되어 있는 건 국제 표준입니다. 인터내셔널, 아메리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비절차 언어이다. 자, 우리가 반대 이런 의미로 비라고 써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나쁜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비절차는 나쁜 의미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로 나왔을 때 다음 중 SQL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그래서 비절차적 이렇게 나오면 이게 나쁜 거구나 4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의 절차를 처리 방법을 기술하지 않아도 그 대상이 되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까지 쓰지 않아도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SQL 명령의 종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SQL 명령이라고 되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정의, 조작, 제어라고 하는 그 삼총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정의, 조작, 제어라고 돼 있는데 정의라고 돼 있는 거 전부 다 앞에 D가 붙습니다. D가 붙을 때 제어니까 컨트롤, 그 다음에 조작이니까 조작과 정의라고 돼 있는 거에서 정의라고 돼 있는 것이 DD, 그 다음에 조작이라고 돼 있는 것이 DM이라고 돼 있는 거. 그래서 자, 이렇게 세 가지 형제들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트랜잭션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SQL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절차를 모은 작업 단위 자체를 트랜잭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것도 알아두시고요. 이것도 한 2, 3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그게 2번일 수도 있어요. 2011년이니까 2012년은 안 나오게, 이게 아닙니다. 자,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view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본 테이블에서, 자, 이렇게 기본 테이블이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유도하여 만들어진 가상 테이블을 view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자, 가상 테이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만들고, 자, 테이블 자체를, 자, 데이터베이스나 테이블을 만들고라고 그랬어요. 만들고, 그 다음에 구조를 변경하고, 그 다음에 삭제하고, 그러니까 만들었으면 변경하고 삭제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테이블 조작입니다. 테이블 조작. 전체적인 조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create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 테이블을 생성하는 거예요. 생성. 그 다음에 alter라고 하는 건 구조. 알터 구조 변경입니다. 구조 변경. 자, 알터 변경. 그 다음에 drop이라고 되어 있는 건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삭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의 언어라고 하는 요 세 가지는 전부 다 테이블에 관련된 혹은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언어입니다. 자,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네. create, 글이 작성하고 싶으세요? 자, 글이라고 create. 그다음 변경 시켜도 잘 alter 이런 draw, 버려 이런 건데 drop이라고 되는 거 떨어지는 거. drag and drop에서도 drop은 떨어뜨리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create, C-A-C-A-D입니다. cad라고 표시는 하는데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만들고 변경하고 삭제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create, alter, 그 다음에 drop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작성에 대한 예제가 나오는데요. 자, 이곳에 해당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create 데이터베이스, drop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 create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과정, 다음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할 땐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써주고 테이블을 작성할 땐 테이블 이름 작성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 나오는 그 예제들 한 번씩 눈여겨보시고요. 자,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거나 테이블을 생성할 땐 create,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생성할 땐 create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인 경우에는 create alter라고 써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삭제는 drop table 이렇게 하시면, drop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하시면 데이터베이스라는, 그러니까 그 스콜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는 명령이다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자, 값이 반드시 필요한 열을 만드는 경우에 그랬어요. 자, not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nul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비어있는 경우는 not이니까 뭐예요? 비어있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create table, 학급이라는 테이블을 만들어준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여기에 번호는 not null, 비어있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int 정수값으로, 그 다음에 성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 이것도 반드시 넣어야 된대요. 그래서 성명도 반드시 넣는데 글자, 캐릭터 개수는 10글자, 그 다음에 출석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2글자로, 캐릭터 2글자로 해서 넣어줍니다. 그래서 여기 생성이나 그 삽입이나 갱신할 때 반드시 넣어야 될 때 너를 넣으려고 하면 이제 에러 발생을 시켜요. 그래서 not null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를 보면 not null 반드시 필요해.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하는데, not null이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일한 값을 만드는 거예요. 유일한 값, unique. 요거. 자, 유일한 값. 여기서 지금 보시면 반드시 필요할 땐 not null. 그 다음에 unique. 유일한 값, unique. 자, 그래서 유일한 값. 자, 이건 이제 키를 만들 때 중복되지 않도록 만들 때 뭐 이런 경우에 사용을 하는데요. 자, unique라고 돼 있는 거 이런 경우에 만약에 여기 이제 unique라고 표시를 했다. not null을 하면서 unique를 했어요. 그럼 얘는 반드시 입력이 돼야 되고 유일한 값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데이터를 넣을 수 없고 그다음 데이터 삽입 갱신할 경우에 그 열에 중복 데이터를 넣으려고 하면 이제 에러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다음에 초기 값을 설정을 할 때 초기 값, 기본 값 뭐 이렇게 표시할 땐 디폴트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자, 그래서 create table 해준 다음에 insert default를 3으로 넣어준대요. 자, 그러면 이 번호라는 그 필드에 디폴트 그 열의 초기 값은 3으로 지정이 됩니다. 필요에 의해서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create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rop이라고 돼 있는 거는 삭제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drop 뒤쪽에 테이블 이름을 써준다라고 하면 이건 삭제가 됩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이제 두 가지의 옵션을 쓸 수가 있습니다. drop에서는 자, restrict. 자, 발음이 잘 안 되는데 restrict. 자, restrict하고 cascade라고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 restrict라고 돼 있는 경우에는 객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삭제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존재하면 삭제하지 않음이에요. 자, 어떤 테이블, 뷰, 뭐, 이거 이름이 만약에 존재를 한다. 그러면 제거하지 않는다. 이런 게 restrict라고 돼 있는 부분이고요. 금지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를 한대요. 무엇이 존재가 되면. 그러니까 drop이라고 drop. 자, drop이라고 돼 있는데, restrict라고 돼 있는 것을 했어요. 자, 금지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뭘 금지한대요? drop을 금지한대요. 그러니까 삭제를 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객체 이름을 써서 그 객체가 존재하면 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캐스케이드라고 되어 있는 이 경우는 자, 이제 캐스케이드, 폭포 뭐 이런 경우인데요. 자, 제거 대상의 제거와 함께 참조하는 것들도 다 같이 제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테이블이 있고 다른 테이블이 있는데 이쪽 테이블에서 얘를 만약에 참조를 한다 그러는데 얘를 삭제를 해요. 자, 그러면 참조하는 그랬으니까 여기에 있는 거를 얘가 그러니까 얘를 참조하는 다른 객체에 대해서도 그랬으니까, 자, 얘를 참조를 해서 얘를 삭제를 했어요. 그럼 얘를 참조하고 있는 이 안에 있는 객체들도, 제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폭포니까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캐스케이트가,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연결된 것까지도 삭제한다. drop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삭제라는 개념이 들어가면서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데이터 조작. 자, 데이터 정의를 방금 전까지 했고요. 조작을 해야 되니까 조작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주로 이제 테이블이 만들어진 다음에 레코드 비열입니다. 그래서 레코드에 해당하는 거를 인설트를 하고 업데이트를 하고 그다음에 딜리트 삭제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셀렉트 그것을 검색하는 건데요. 자, 가장 많이 쓰이는 검색, 셀렉트, 그다음에 인설트 삽입, 그다음 업데이트 갱신, 그다음에 삭제라는 거 요것이 네 가지 정의 조작 언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보면 셀렉트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검색할 때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all이라고 되어 있는 것과 distinct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검색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select 그다음 from where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select from이니까 어디로부터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테이블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테이블의 이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필드 이름이 들어가요. 자, 그래서 select
검색을 하라. from 어디서 검색을 하냐면 테이블에서 검색을 하래요. 이러한 필드를. 그러면 이제 where이라고 되어 있는 건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select from where이라는 조건인데 select 한 다음에 옆에다가 distinct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중복된 값을 제거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자체에서 제거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거를 제거하고 보여준다는 것이 distinct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distinct 그런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all인 경우는 사실 안 써도 전체 all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distinct라고 되어 있는 거는 중복되는 데이터를 제거하고, 그러니까 보여주지 않고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from은 테이블 리스트, 그 다음에 where는 조건입니다.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뭐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룹 바이와 오더 바이가 있는데 오토바이를 탄대요. 그래서 order by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ascending과 descending입니다. 오토바이 정렬이가 오더바이를 탄대요. 그러니까 정렬이라는 의미입니다. order by. 그래서 ascending은 오름차순, descending은 내림차순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오름차순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작은 숫자를 그러니까 1등으로, 그다음 내림차순이고, 우리 성적에 왜 점수가 높은 사람을 1등으로 하잖아요. 그게 바로 내림차순인데, 어쨌든 여기서는 여러분이 ascending이 오름차순 A부터 S까지 어때요? 자, 이거는 A에 해당하는 거로부터 가는 거니까 A부터 그리고 D로부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가장 처음인 A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얘는 오름차순, 그 다음에 D 중간부터 시작하죠. 이거는 내림차순. 이렇게 유치하지만 그렇게 외우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order by라고 되어 있는 거는 검색 데이터에 대한 정렬인데 ascending이냐 descending이냐 이렇게 되어 있고요. ascending 자체는 생략이 되어 있으면 그게 바로 ascending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group by라고 되어 있는 건데 group by 한 다음에 어떤 열을 그룹을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부서명? 자, 부서명으로 그룹을 짓겠다 그러면 같은 부서끼리 묶여서 그룹이 되겠죠. 그랬을 때 여기 부서명 이렇게 하게 되면 그룹 바이 부서명이 되겠죠. 그래서 그 그룹에 대한 지리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그 그룹도 이제 조건, 그룹에 대한 조건을 줄 때는 그룹 해빙, 그 그룹이 해빙기를 거쳤다. 그래서 조건을 갖는다. 해빙시키고 이제 조건을 갖는 경우인데, 그룹으로 돼서 묶여진 것을 해빙기, 말이 안 되지만, 그래서 녹여서 그 안에 있는 조건을 꺼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룹 바이 해빙이라고 되어 있는 거 같이 쓴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것이 바로 이제 검색에 관련된 겁니다. 자, 그래서 검색의 예제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어요. 자, 학급 테이블에서 그랬으니까 테이블이니까 select from의 뒤에 학급이라고 쓰고요. 세미콜론 씁니다. 성명, 주소, 전화번호 검색 그랬으니까 중간에 써주시면 되고요. 자, 학급 테이블에 그랬으니까 뒤에 학급을 세미콜론 하고요. 모든이라고 돼 있으니까 all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이 all을 기호로 표시합니다. 곱하기로. 그래서 아스테리스크 이럴 때는 모든 열을 표시하는 경우고요. 자, 그 다음에 더 아래쪽에 보시면 자, 학급 테이블의 튜플 개수를 계산을 하는 경우에 그러면 자, select from 학급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랬을 경우에 count 그 다음에 곱하기 그러면 그 안에 학급이라는 테이블에 모든 그 튜플, 행의 개수, 그러니까 레코드의 개수예요. 그래서 레코드가 몇 개냐 하는 것을 보여줄 때 count 그리고 곱하기는 모든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럴 때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복된 값을 보지 않으려고 할 때 distinct라고 그랬죠. select from을 쓰고 입학을 씁니다. 그리고 입학 연도가 중복된 값은 없이 검색한다는 거. 이 말은 뭐냐면 입학 연도가 보여지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입학연도가 1999년에 입학한 사람, 2000년에 입학한 사람, 2007년에 입학한 사람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중복되는 데이터가 있겠죠. 그런 중복되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있을 경우에는 제거하고 검색을 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에 의한 검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select from where를 쓰게 되는데, 자, 지금 보면 인사 테이블로부터 쭉쭉쭉쭉 그런 모든 데이터 그랬으니까 select 곱하기 모든 데이터를 한답니다. 그리고 인사 이렇게 썼죠? 그 다음에 이제 where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부서명이 전산 그랬으니까 부서라고 되어 있는 얘는 필드명이니까 부서명 이렇게만 쓰고 같으냐 뭐하고 다운표 하나짜리 안에 전산부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전산부라는 건 부서명이라고 들어가 있는 것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열구는 검색을 할 때, 그 조건 검색을 할 때. 자, 그 다음에 재고 테이블에서 그랬어요. 그럼 from 뒤에 재고라고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1000 이상인, 수량이 1000 이상인 데이터의 상품, 단가, 수량만 그랬으니까 상품, 단가, 수량이라는 필드를 앞에다가 써주고요. 그 다음에 수량이 1000 이상인 것이 조건이죠. 그래서 수량이 100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주고 세미콜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서를 명세하는 것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인사 테이블에서 그랬어요. 자, 인사라는 테이블이니까 select from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입사 연도의 열을 오름차순으로 그랬으니까 오름차순이면 어센딩이에요. 그런데 오름차순 정렬을 해야 되죠. 정렬이가 타는 오토바이를 갖고 오는 거예요. order by 그 다음에 입사 연도에 따라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데이터 그랬으니까 곱하기를 표시합니다. 됐죠? 자, 인사 테이블에서 그랬으니까 인사라는 테이블을 from 뒤에다 써줍니다. 자, 쭉 해서 오름차순으로 직원의 성명을 검색한다 그랬으니까 select 성명을 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간에 월급이 3000 이상인 직원에 대해서 그랬으니까 300 이상인 그랬으니까 월급이 300 이상이라는 회열 조건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조건을 주고 select from 회열 그 다음에 order by를 탑니다. 이번에는 입사 연도에 내림차순 그랬으니까 order by 입사 연도 내림차순이니까 descending 그 다음에 같은 입사 연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입사 연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입사 연도다 그러면 입사 연도 오토바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컴마를 해주고 지금 오토바이가 그러니까 정렬이 두 가지예요. 얘에 대해서 우선순위의 그 정렬이 첫 번째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나이에 대해서 어센딩 하라 그랬으니까 나이별로 오름차순 이렇게 넣어주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셀렉트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설트에 해당하는 만들어줘야 되죠. 데이터를 삽입을 합니다. 자, 그래서 insert into예요. 자, insert into라고 쓰고요. 자, SERT, insert into, 어디로, insert, 삽입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어디로인데 어떤 테이블 이름을 써줍니다. 그래서 어떤 테이블 이름을 써주고, 그 다음에 그 테이블 열 이름을 2개, 3개를 썼다면, 자, 뒤쪽에서 insert into, 그것의 into, 테이블인데, 그 다음에 이제 값은 테이블이, 열 이름을 써주고요, 뒤에. 그 다음에 value, values, values, 그것에 각각에 들어가는 값들은 값 1, 값 2, 값 3에서, 자, 이것이 3개다. 그럼 얘도 3개로 해야 된다는 거. 자, 요런 규칙으로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nsert into를 한번 볼까요? 자, 인사 테이블에, 그래서 인사 테이블, insert into 인사, 이렇게 써야 되겠죠? 가로 안에 4번 성명, 나이 그랬으니까 4번 성명, 나이, 월급, 그 다음에 부서명,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하고요. 그것의 순서대로 values라고 되어 있는 가로 안에다가, 2416, 그 다음에 홍유경, 그 다음에 23, 그 다음에 100, 그 다음에 홍보부, 이렇게 그러니까 직원, 홍보부죠. 자, 이렇게 insert into라는 말로 넣어줍니다. 자, 이거는 한 개의 레코드를 삽입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보시면, 여기에, 테이블명, 그 다음에 insert into 테이블명 쓰고, 그 다음에 이제 select가 또 나왔잖아요. 자, 이랬을 경우는 이것에 대한 것을 검색한 다음에 삽입을 하는 경우입니다. 자, 인사 테이블에 그랬어요. 부서명이 홍보부인 사원의 4번 성명 월급을 검색해서 그랬어요. 자, 검색해서 그랬으니까 select 4번 성명 월급 검색을 했습니다. from 어디서? 인사 테이블에서 그랬으니까 여기가 이제 검색을 했어요. 자, 인사 테이블에서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회열 조건을 줍니다. 회열. 그래서 부서명이 홍보부인 그 월급에 검색해서 홍보부라는 직원의 홍보부 직원이라는 그 테이블에 삽입을 한대요. 자, insert into 홍보부 테이블에 삽입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필드 이름이 어떻게 됐어요? 4번 성명 월급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가로 안에 이걸 넣어줍니다. 그럼 values는요? values는 그걸 안 썼을 게 기술하지 않으면 모든 열에 대해서다라고 돼 있는데요. 자, 이거에 대해서 그 열에 해당하는 값이 같은가 봐요. 여기 4번 성명 월급 같네요. 그죠? 검색한 그 데이터를 모두 여기다가 삽입하는 경우입니다. 됐죠? 그래서 검색을 해서 삽입을 한다 그랬으니까 검색이 우선순위니까 안쪽에 있고요. 그것을 감싸고 insert into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할 때도 insert into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insert into 이렇게 외우시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데이터 레코드를 삽입을 한 거고요. 자, 그렇게 했으면 이제 갱신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300원에 팔던 것을 이거를 좀 싸게 해서 업데이트를 해서 한 280원에 10% 300원이면 270원이죠. 자, 10%를 좀 싸게 하고 싶다 그러면 270 이렇게 나오도록 하는 이런 거를 갱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업데이트 세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업데이트 셋,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을 가진 것을 그러는데, 자, 업데이트, 테이블 명에 있는 업데이트, 그것을, 갱신을 합니다. 세팅을 해야 되는데, 열 이름, 그 다음에 값, 열 이름, 값,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 이름, 그 다음에 값하고, 그 값을, 열의 이름, 이런 값을 세팅을 시켜서 하는 경우인데, 조건이 뭐냐면, 회열 뒤에 써준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사 테이블의 4번이, 인사 테이블이니까 업데이트 인사,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4번이 1004인 그랬으니까, 4번이 1004인 조건이에요. 그래서 4번이 1004라는 조건을 줍니다. 자, 월급을 그랬어요. 4번이 1004라는 사람의 월급을 200으로 변경한다 그랬으니까, 세트 월급을 200으로 넣어라. 이렇게 세팅시켜라 라는 뜻이죠. 자, 어떤 것으로 그랬으면 300을 뭐 아까 얘기했듯이 270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이 조건에 맞는 것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조건 대신에 그러니까 300이라고 되어 있는 것 대신에 여기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만약에 여기다 쓴다 그러면 월급이 300인 뭐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처럼 자, 요런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모든 그러니까 4번이 만약에 그 부서가 영업부냐? 그러면 모두 월급을 뭐로 바꿔라 라고 한다면 여기가 부서가 영업부 그 다음에 월급은 얼마로 하면 그 부서가 영업부인 사람 모든 사람이 월급이 바뀌는 겁니다. 자, 인사 테이블의 전산부 부서의 월급을 그랬어요. 자, 인사 테이블에 그랬으니까 업데이트 인사 써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월급을 10%에 상승시킨대요. 자, 그런데 이제 전산부라 했으니까 부서명이 전산부라는 회어를 줘야 되겠죠? 그리고 세팅을 시켜야 되는데 월급이 자, 어떻게 된대요? 월급을 넣어준대요. 자,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자, 10% 이상이라는 건, 100%에다가 플러스 10%를 하는 거잖아요. 110%죠? 자, 그거를, XS에서는 퍼센트 개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얘를 그냥 정수 1로 보고 얘는 0.1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얘를, 월급에다가 넣어주는데 월급에 곱하기 1.1. 그러니까 이게 바로 10%가 되겠죠. 그래서 110%에 해당하는 거 해서 넣어주면 이게 10% 인상에 관련된 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돼 있으면 이번에 이제 딜리트 문을 하게 되는데 딜리트라고 돼 있는 얘는 삭제를 합니다. 레코드 삭제예요. 그래서 레코드 from 한 다음에 where 그래서 select from하고 거의 유사한 방법으로 쓰는데 앞에 레코드만 쓰게 됩니다. 그래서 레코드 인사 테이블에 어떤 것을 삭제하라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 필드를 왜 안 쓰나요? 이거는 필드 개념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레코드별로 삭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 필드 쓰지 않는 거 생각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어 언어에 해당하는 게 grant, guarantee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권한을 부여하는 게 grant, G-R-A-N-T, revoke라고 되어 있는 건 권한 부여를 해제하는 게 revoke. 그 다음에 commit라고 하는 건 확정, 뭐 완료,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commit가 완료, 변경 완료. 그 다음에 rollback이라고 되는 건 변경을 취소할 때, 연산이 실패가 됐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 그래서 grant하고 그 commit라고 되어 있는 건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거 확실하게 알아두시고요. 자, 하나 이상의 기본 테이블로 유도돼서 만들어지는 가상 테이블이에요. 가상 테이블 하나밖에 없었죠. 비율하고 되어 있는 게 바로 가상 테이블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SQL문에서 PRINC, price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이래요. 그러면 order by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order by 정렬이 order by가 price를 쓴대요. 오름차순이니까 ascending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자, 여기도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응용 프로그램 중에 10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 부분에서 한 너댓 문제가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drop, 삭제를 하는 거죠. 제거, 작업을 예위 조치, 그 다음에 제거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restrict라고 되어 있는 역할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것은 그랬어요. 자, restrict라고 되어 있는 건 뭐죠? 다른 데에서 참조 중이면 이란 말이에요. 자, 제거 또는 삭제 대상으로 지명된 그 이름을 참조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있으면 제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딴 애가 얘를 참조하면. 자, 그런데 drop이라고 해서 제거를 하다 보니까 문제를 풀 수가 없겠죠. 그럼 restrict가 제거하지 않는다. 중복 이런 말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중복이 아니라 참조. 그래서 제거한다. 제거할 요소 이거 아니고요. 참조 중인 경우에만 제거가 아니라 반대 개념이죠. 자, 예비 조치 아니고 제거할 요소가 참조 중이면 제거하지 않는다. 라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SQL문의 형식 중 옳지 않은 것은 insert into예요. insert into. 아니죠. 자, update set. 그 다음에 delete from, select from 다 나왔죠? 답은 몇 번이죠? 그죠? 1번입니다. 자, 우리가 외운 대로 그대로 나가시는 겁니다. insert into예요. insert into, update set. 그 다음에 delete from. 자, 정의어에 해당하는 거. 정의라고 하는 거는 만들고 변경하고 삭제하고인데 그게 정의어라고 돼 있는 거는 데이터베이스나 테이블에 대한 거 딱 3개를 배웠어요. 자, 그러면 만들고라고 돼 있는 건 create, 새로 만든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변경이라고 돼 있는 건 update, 그 다음에 제거라고 돼 있는 건 drop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정의어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자, update. 자, update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alter라고 그래 돼 있어요. alter. 자, 그래서 create, CAD로 본다 그랬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CAD를 찾아볼까요? 정의어에 대한 거. 자, C 있고요. AD가 없어요. 그럼 얘가 답이겠네요. 그죠? 자, 정의어에 대한 거 create, 그 다음에 alter, TR, 그 다음에 drop이라고 돼 있는 거 알아두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면, 자, 6번 문제에서 drop 테이블을 삭제한대요. 자, cascade라고 돼 있으니까 참조하는 것까지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제거. 학과 테이블을 삭제한다. 맞죠? 자, 필드를 제거한다. 학과 필드 아니죠? 자, 그 다음에 학과 테이블과 이 테이블을 참조하는 다른 테이블도 함께 제거하시오. 이게 맞죠? 자, 학과 테이블이 다른 테이블 참조 중이면 제거하지 마시오. 이거는 뭐예요? 라버는 restrict에 대한 말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게 3번과 1번인데 캐스케이드에 대한 설명이 폭포처럼 첨가되고 있는 참조하고 있는 것 같지. 그랬으니까 3번이 확실한 답이 되겠죠. 자, select, distinct, 중복되지 않게라는 뜻이죠. 중복되지 않게, 중복되는, 중복된, 학과명 제외 아니죠. 자,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게 select 검색을 한다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가번입니다. 학과명이 중복되지 않게 됐죠. 자, 그 다음에 8번. 자, SQL에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일련의 처리를 자료 하나로 모아서 만든 작업단이 그랬어요. 자, 이걸 뭐라 그랬죠? 그렇죠. 트랜잭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트랜잭션, SQL에서 그랬으면 나온 게 이거밖에 없었어요. 트랜잭션.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식 조건 연산자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연산자, 식 조건 연산자에서, 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거를 이제 산술, 그 다음에 연결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 다음 비교,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같지 않다, 이런 거죠. 자, 논리면 and or not, 그 다음 between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BTWEEN, between A and B라고 하는 부분인데 A부터 B까지의 그 사이의 값을 표현을 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산술연산자, 그 다음에 연결연산자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 알아두시고요. 자, 밑에 쭉 보니까 비교연산자, 그 다음에 논리연산자 표시가 되어 있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in이라고 되어 있어서, in 해주고, 가로 안에 이렇게 쓰게 되면, 요 안에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만 나오게 하는 거. 그래서 100하고 300에 대한 데이터만 나오게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like라고 하는 건 같은 이란 뜻인데요. equal의 개념하고 비슷하긴 한데, 문자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like, 예를 들면 뭐 K로 시작하는 뭐 어쩌고 조건을 줄 때 분류가 K로 시작하는 이라고 했을 때 얘하고 K로 시작하는 얘하고 같을 때 이렇게 표시를 할 때 사용을 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집합이라고 되어 있는 거 유니온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합집합입니다. 합집합. 그래서 중복돼 여기에 지금 select from이라고 되어 있죠. 자, 분명 A 그 다음에 분명 B라고 되어 있죠. A와 B의 테이블로부터 모든 데이터의 중복을 제거한 합집합. 자, 합집합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 것에 해당하는 걸 나오게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라고 돼 있는데요. 자, 함수에 관한 거 집계함수 sum이 되겠죠. 자,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count입니다. 모든 것을 계산할 때라고 돼 있는 모든 것 hand count입니다. hand count 열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최대 최소, 그 다음에 합계 평균에 해당하는 거 이거 아시겠죠? average가 average 쓰는 게 아니라 세 글자로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열 속성의 개수를 세는 건 그냥 count, 행의 개수를 세는 건 곱하기를 안쪽에다 써준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곱하기를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필드명을 써주게 되면 그것의 행에 대한 개수를 세게 됩니다. 자, 문자열 함수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ASCII, 뭐 캐릭터 이런 부분인데요. 이거 쭉 한번 보시고 산술에 관련된 거는 앱솔루트, 절대 주소, 뭐 코사인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쭉 한번 알아보시고요. 쭉 보세요. 자, 그리고 날짜에 해당하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join이라고 되어 있는 건 두 개를 교차하도록 만드는 건데요. 자, 급여 테이블과 인사 테이블이 있어요. 자, 급여 테이블에서 아이디가 1004번에 해당하는 아이디가 있고, 인사 테이블에 1004가 있어요. 두 개를 조인을 시키게 되면, 특정 그 기준으로 얘가 다시 정렬이 돼서 또 다른 테이블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쉼표로 테이블 이름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조인이 되는데, 조인이라고 되어 있는 건 내부 조인과 외부 조인이라는 게 있어요. 자, 조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걸 보시면, 자, 한쪽 테이블에 있는 그 값, 또 다른 테이블에 있는 값이 똑같은 행을 연결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같을 경우에, 그래서 열의 값이 똑같을 경우에,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열이 같을 경우에 이제 조인을 하는 경우고요. 자, 이너 조인이라고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조인이라고, 아우터 조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왼쪽 조인, 오른쪽 조인, 그래서 왼쪽, 특정한 것을 우선순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우선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A에 돼 있는, 자,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A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에, 테이블이 1, 2, 3이라고 되어 있고요. 오른쪽 B의 테이블이 1, 2, 3, 4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요것에 해당하는 거, 왼쪽 기준으로 1, 2, 3에 해당하는 것만 이렇게 가지고 와서 또 다른 것을 검색하게 되는, 검색을 하는 그런 경우고요. 만약에 오른쪽을 조인을 한다 그러면 오른쪽을 기준으로 해서 남아있는 부분을, 여기하고 똑같은 부분을 가지고 와서, 검색을 하는 이런 형태가 이제 외부 조인, 중에 좌외부, 우외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해서 테이블에 관해서 모든 행을 결과로 남기는 것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교차 조인, 내부 조인, 좌외부, 우외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쪽에 만약에 3개고 여기가 4개다 그랬을 경우에 자, 필드의 개수가 달라요. 그러면 여기에서 원하는 필드가 똑같은 게 있는 것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요. 그 데이터 중에 1, 2, 3번이고 여기 1, 2, 3, 4번이다 그러면 1, 2, 3번에 맞춰 있는 얘 전체를 가지고 옵니다. 만약에 여기에 얘가 기준이 돼서 오른쪽에 있는 걸 가지고 온다 그러면 요 1, 2, 3번에 해당하는 요 데이터의 그 레코드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기준이 되느냐 그런 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쭉 보셨는데요. 자, 여러분이 이렇게 그 함수부터 시작해서 지금 조인에 해당하는 방법까지 있는데 조인도 이제 그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인에 관련된 게 됐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스프레드시트 하는 부분과 프레젠테이션인데요. 자, 이 부분은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개념하고 이런 것들 이제 나올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레드시트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면 계산입니다. 그래서 계산이라는 의미 아니면 여기 쿼트로 프로, 후민시트, 이런 말이 나온다. 그러면, 스프레드시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중 스프레드시트인 것은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오고요. 스프레드시트의 기능에 대해서 나옵니다. 수치 계산, 이 말이 나오면 당연히 스프레드시트죠. 그리고 얘는 셀 단위로 나옵니다. 그래서 차트 작성, 문서 작성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된 데이터를 검색, 정렬, 추출, 분석을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기능도 해요. 자, 다른 거 계산을 하면서 데이터베이스 기능도 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스프레드시트입니다. 자, 됐죠? 그리고 슬라이드쇼 기능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 확실하게 알아두시고요. 자, 스프레드시트의 용도, 결국은 특징이 되겠는데요. 자, 급여 계산, 계산에 관련된 거, 판매 계획표, 성적 관리, 가계 분석, 재고 관리, 이런 것들은 다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시트의 용도입니다. 스프레드시트. 수치 계산이 있고, 통계 분석이 있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이 나온다고 해서 얘가 데이터베이스로 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차트와 그래프, 그 다음에 주소로 견적서, 이런 건 다 계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스프레드시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화면 구성을 보면 통합문서라는 게 나오는데요. 엑셀, 그 통합문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워크시트, 실제 그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계산이 되는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하는 공간을 워크시트라고 얘기하고요. 행과 열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사각형이고 데이터가 입력되는, 자,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데이터가 입력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 이게 바로 셀이에요. 자, 요 문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입력할 때 문자 데이터, 숫자 데이터인데 문자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 것과 숫자 데이터. 자, 이거는 입력을 하게 되면 왼쪽에 맞춰지고요. 숫자 데이터는 오른쪽으로 맞춰집니다. 자, 그리고 엑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플러스가 30 플러스 8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중간에 플러스가 되어 있고 계산하지 않나요? 앞에 이코를 써야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코를 해주고 이렇게 쓰면 얘는 숫자의 결과를 나타내지만 이코를 안 쓰고 30 플러스 8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문자 형태예요. 자, 그리고 분수는 숫자와 공백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숫자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2/3이면 얘는 3분의 2를 표현한 겁니다.
자, 됐죠? 그리고 이제 날짜 계산. 날짜일 때는 반드시 백이나 슬래시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3/4를 하게 되면, 자, 이거는 3/4니까, 나누기네요. 그게 아니고요. 이건 3월 4일. 그 다음에 3 빼기 4. 이래도 얘는 3월 4일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콜론. 구분을 할 때 이제 시간 구분은 콜론으로 하게 됩니다. 시분초를 구분하게 되는데, 24시간제로 입력을 하려면, 뒤에다 AM, 오전이냐, PM, 오후냐,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날짜 데이터 입력하는 방법이고요. 날짜와 시간을 자동으로 입력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콜론을 하게 되면 자, 콜론은 여러분이 그 키보드에 나와 있죠. 그래서 위쪽은 콜론, 밑에는 세미콜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컨트롤 콜론이라는 거는 컨트롤하고 쉬프트를 같이 눌러야 되죠.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를 같이 누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콜론이죠. 자, 그러면 컨트롤 세미콜론하고 컨트롤 콜론이 나와 있는데요. 자, 컨트롤 콜론인 경우는 시간, 그다음에 컨트롤 세미콜론인 경우는 날짜와 현 시스템의 날짜를 표시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래서 컨트롤 세미콜론이 날짜 날짜, 그 다음에 컨트롤 콜론, 쉬프트하고 같이 눌러야 되죠. 이것이 시스템 시간이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식 데이터를 할 때는, 더하기라는 기호나 이퀄로 시작해서 자동 변환이 되게 되는데요. 자, 수식이니까 이퀄이나 더하기, 빼기, 뭐, 이런 걸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산술, 비교, 그 다음에 논리 연산, 그러니까 연산에 해당하는 데이터 연결을 할 때, 그러니까 연결 연산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문자열 합성 연산자예요. 그래서, 이퀄 1 플러스 1이면 2가 나오지만 이퀄 1 앰퍼센드 1이면 1, 1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주요 함수에 대해서 나오는데 함수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에 상대 주소, 절대 주소, 혼합 주소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예를 들어서 A3 이렇게 엑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A 그다음에 3이라는 그 주소를 얘기할 때 요 연결되는 부분인데 자, A3이라고 하면 상대 주소가 되는 거고요. 얘가 앞뒤로 그러니까 달러의 앞에 숫자의 앞에 다 달러가 붙으면 얘는 북박이가 됩니다. 고정이 돼서 자, 이걸 절대 주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혼합 주소라고 되어 있는 건 달러 A나 A3 아니면 A 달러 3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혼합 주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자, 셀 영역을 할 때, 자, 하나를 지정할 때는 그냥 클릭, 연속적인 걸 할 땐 쉬프트, 불연속적인 걸 할 때 컨트롤 사용한다는 거. 자, 요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엑셀의 기능에 정렬과 필터가 있습니다. 자, 필터라고 하는 거는 걸르다, 걸러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자료만 걸러내는 기능이라고 되어 있고요. 복잡한 조건으로 검색하거나 아니면 활용을 하려면 고급 필터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부분합이라고 되어 있는 건 반드시 정렬을 한 다음에 구분합을 한다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레코드 관리에 해당하는 부분도 나오고 차트를 만드는 부분, 그다음 피벗 테이블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 원형 차트라고 하는 거는 한 개의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앙케이트 조사할 때 어떤 그 질문에 대해서 yes냐 no냐 이렇게 하죠. 자, 그런 경우를 할 때 이게 바로 그 원형 차트로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원형 차트는 한 개의 계열만 표현한다는 거. 그다음 피벗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건 중심, 요점. 그래서 방대한 양을 정리를 할 때 피벗 테이블을 사용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통합이라는 부분과 이 데이터를 할 수 있고 매크로라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매크로라는 것 자체가 반복되는 작업을 필요할 때 한 개의 키로 만들어서 빠르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걸 매크로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거는 비주얼 베이직 어플리케이션. 자,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을 이용해서 만들어줍니다. 서브로 시작해서 엔드 서브로 끝나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할 수 있는 기능이 시나리오, 가상 분석을 하게 되는데, 자, 시나리오, 그 다음 데이터표, 목표값 찾기라고 되는 이 부분이 전부 다 가상 분석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찾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 이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한번 보시면, 수치 계산과, 답 나왔죠? 수치 계산. 뭐예요? 그렇죠. 스프레드시트, 전표 작성, 이런 거, 스프레드시트입니다. 스프레드시트에서 특정 행과 열이 교차하면 만들어지는 사가, 행과 햄이면 이렇게 열이 이거, 그래서 A3, 뭐 이렇게 되는 거. 이거를 셀이라고 얘기하죠. 자, 입력의 기본 단위라는 거. 자, 스프레드시트의 주요 기능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래서 스프레드시트, 자동 계산, 문서 작성 한다고 얘기했죠. 데이터베이스 기능 한다고 얘기했죠. 프리젠테이션 기능 안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라번. 읽는 대로 답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스프레드시트에서 반복하거나 복잡한 단계의 수행을 일괄적으로 자동화시켜서 처리 반복하거나 스프레드시트 매크로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젠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건, 자, 요게 이제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신제품 발표회,
뭐 이런 발표를 할 때 전달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그림, 동영상 뭐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다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림 또는 도표, 소리까지도 넣어서 쉽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 가장 많이 쓰죠. 프리랜스, 훈민 프리젠테이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기본 기능으로는 애니메이션과 동영상, 텍스트, 그 다음에 조직도, 뭐 클립 아트, 그림, 작은 그림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개체 연결, OLE, 이거 중요한 말이 나오네요. OLE, 오브젝트 링킹 엠베이드. 자, 그래서 이거는 개체를 연결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화면 프레젠테이션 및 OHP, 그 OHP 필름이라고 그러죠. 그거로 인쇄할 수 있고 슬라이드 쇼를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보기에 대해서 보면 기본 보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개요 보기, 슬라이드 보기, 그 다음 여러 슬라이드 보기. 요거는 슬라이드 쇼입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쇼를 할 때 요거를 누르면 화면에 슬라이드 쇼, 그거를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워포인트 확장자는 PPT가 되겠고요. 자, 이거를 보는 이제 기본 화면입니다. 지금 이 화면은 파워포인트 화면이에요. 그래서 왼쪽이 개요 부분이고, 오른쪽이 실제 슬라이드 창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개요 보기, 슬라이드 보기에 해당하는 걸로 이 부분이 달라지는데, 자, 이 부분. 그 다음 여러 슬라이드 보기는 이 화면이 아니라 요런 슬라이드가 여러 개가 이렇게 작은 그림으로 보여지는 걸 의미합니다. 자, 슬라이드 쇼라고 되어 있는 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이제 실제 프레젠테이션으로 보는 건데, 그랬을 경우에 여러 개의 슬라이드를 선택할 때 이제 쉬프트 슬라이드 선택에 관한 건데요. 자, 슬라이드 선택을 할 때 뭐 사용하는 방법이고, 슬라이드 쇼를 할 때 슬라이드 쇼 진행하는 보기 방식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프레젠테이션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개체, 이거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개체. 프레젠테이션의 한 화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성을 하는 개개의 요소, 이 말이 나와야 돼요. 프레젠테이션의 한 화면을 구성하는 것, 이건 슬라이드예요. 한 화면 전체를 의미하는 것, 이건 슬라이드고, 그것을 구성하는 개개의 요소라고 하는 건 개체라는 부분입니다. 오브젝트, 개체.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시나리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사실 엑셀보다는, 스프레드시트보다는 프레젠테이션에서 시나리오라는 말이 더 많이 나와서 흐름을 기획한 거, 이거를 시나리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개요라고 되어 있는 건, 문자열 내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줄거리로 전체 내용을 의미하는 거.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되어 있는 건 모든 슬라이드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것을 가질 때, 예를 들면 뭐 모든 슬라이드에 회사 로고가 들어가야 되겠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제 이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레젠테이션 작성 방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고를 작성을 합니다. 원고를 작성하고, 원고를 작성한다는 거 그걸 만든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실시를 하고 결과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자, 기준은 원에서 실시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기준은 원에서, 자, 기준은 기획, 그 다음에 준비, 기준, 원에서, 자, 원에서, 그 다음에 실시, 그 다음에 결과 분석. 실시를 한 다음에 결과 분석을 하는 게 당연하죠, 이거. 기준 원. 자, 기준 원. 무슨 원이요? 기준원. 자, 프레젠테이션 기준원, 작성 기준원, 작성 기준원, 작성 기준원, 작성 기준원. 그래서 기획, 준비, 원고, 작성을 할 때, 그리고 이제 실시하고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순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준비물이라고 되어 있는 건 OHP 필름이죠. 자, 프로젝터, OHP, 그 다음에 필름, 뭐 이런 건데, 사실은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면 필름은 필요가 없죠. OHP, 컴퓨터에서 직접 쏘게 되는 거니까, 자, 프로젝터, 그 다음에 이제 슬라이드 영상기, 모니터, 스크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래쪽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얘도 이제 읽는 대로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 순서로 오른 것은 프레젠테이션 순서래요. 자, 프레젠테이션, 얘를 보지 말고 뒤에 있는 거, 준, 1번, 2번, 원, 3번, 그 다음에 실시하고 분석이니까 지금 5번이 가장 마지막에 있으니까 요거 하나, 둘, 세 개 중에 하나겠네요. 얘는 아니고. 자, 기준원이니까 1번이 앞에 나와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1번, 2번, 4번 중에 1번이 제일 앞에 나온 거, 라 중에 1번이 제일 앞에 나오면서 5번이 가장 마지막에 있는 건 1번밖에 없죠? 자, 그런데, 잠깐만요. 4번도 있네요, 4번. 자, 4번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하고 요거 중에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준비니까 3번이네요. 그럼 1번, 3번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그죠? 자, 1번, 3번이니까 답은 라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용도 중에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제품 선정, 설명회, 강연회, 뭐 이렇게 발표하는 거죠. 통계, 이거는 엑셀입니다. 한 화면은
그죠? 슬라이드예요. 한 화면의 개개의 요소는 개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오른쪽에 발표 회나 벌써 3 나왔어요. 프레젠테이션이에요. 자, 빔 프로젝트 등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 이거밖에 답이 될 수가 없죠. 자,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요. 프레젠테이션에서 프레젠테이션의 흐름이래요. 흐름을 기획한 거, 시나리오가 되겠죠. 흐름을 기획한 거, 이거는 셀에서, 그러니까 셀이라고 돼 있는 건 엑셀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라고 하는 건 한 화면의 개개의 요소는 개체, 그리고 흐름을 기획한 것은 시나리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응용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것까지 했는데요. 자, 이 부분, 10문제 나오는 부분입니다. 10문제.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거 10문제니까 지금 여기에 나왔던 거 거의 대부분이 나올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뭐 함수나 이런 걸 자세히 안 하고 갔는데요. 그런 것에 해당하는 문제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나왔었어요. 그렇다고 안 볼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이 한 번씩 보도록 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